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판결 내용이긴 하는데, 이 납세자분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서 기각이 되자 심판 청구도 했지만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히스토리가 긴 사안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우리 그 조합원분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청산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과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귀 쫑긋 눈 활짝 뜨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사건의 그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일단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주택을 협의라든가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심부터 이제 원심부터 1심, 원심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이 판결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심의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우리 피고 측이죠. 처분청 측이 계속 대법원까지 올리잖아요. 정말 길고도 긴 아주 힘들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사안 내용은 이래요. 이 원고가 이제 재개발 조합이거든요. 이제 2011년 8월 31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입니다. 이 원고는 이제 2015년에 사업 시행 인가, 재개발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좀 있다가 몇 년 있었네요. 한 2년 반 이상 있다가 2018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듬해 2019년 5월 9일에는 이 변경이 조금 있었나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얻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요, 이 정비구역 내에 토지라든가 토지주 그 아파트 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건물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역시 한 3,000평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토지. 주택은 무려 266호, 토지는 40필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5,270제곱미터라 그러니까 한 1,700평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금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 각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잠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이제 19년에 이제 걸쳐가지고 20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금 청산 보상자들에게는 그 이후 한 2개월 후에 아마 이 수용 개시일로 해가지고 이 보상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어떻습니까? 이제 19년에 이렇게 수용이 다 개시가 됐는데 2020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처분청이요, 2020년에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우리 판결 내용에서도 이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0년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1일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주택, 아까 266호 중에 161호는 이주가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2021년 4월경에 이제 이주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그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2019년 5월 9일자 아까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1년 이내에 이 건물은 앞으로 철거 예정될 것이다 라고 봤고, 그런데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4월 건물 해체 신고를 이 조합이 했고요. 그리고 21년 5월 달에 이제 허가서를 교부받고, 이렇게 해서 주택 등 철거가 2022년 2월 달에 이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그 주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조합원으로부터 있다가 그리고 한 266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금청산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소유권 같은 게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신탁이 이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2021년 6월 25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이요. 아까 2020년 6월 달에 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이때 이 조합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8억 그리고 농특세 20% 1억 6천 도합 합치면 한 10억 원이 안 됩니다. 이 10억 원이 안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불거집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은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고 다 청구가 기각돼 가지고 이렇게 행정소송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간 사안입니다. 우리 원고는요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조합이잖아요. 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신탁재산이라고 하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서 그 조합원의 종부세 대상인 그 가액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인 경우에는 그 각각의 조합원별로 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처분청은 어떻습니까? 위탁자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 조합에 어떻습니까? 원고인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순해서 합산해 가지고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이제 산정을 하고 세액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아까 266호였잖아요. 이 사건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이 사건의 토지입니다. 아까 5270제곱미터 정도 됐나요? 그 토지도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원고 측의 그 주장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주택은 과세 기준일 이전에 이미 철거 보상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이 아까 2020년 6월 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철거 보상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이고 우리 지방세법 109조 제3항 5호에서는 철거 예정 건물 등은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토지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자 보시면 제 104조의 19 1항 3호에서가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로서 이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법에 따른 사회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는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즉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의 토지 527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사건의 토지는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럼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법의 위법 여부입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는요 이제 판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신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수탁자가 우리 원고잖아요. 정비조합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이 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요. 이때 당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당해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해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세 기준일이 2020년 6월 1일이었고 신탁 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2021년 6월 25일에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 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담세 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에 어떻게 그 계산을 하느냐? 이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이제 의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라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신탁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위탁자별로 구분을 해서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신탁 등기가 됐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신탁 등기가 언제 됐나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이듬해 2021년 6월 25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조합 규약이라든가 계약을 통해 원고와 조합과 조합원들이죠. 조합원, 청산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까지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 설정 합의가 존재하였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요 신탁과 관련된 이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은요. 이게 파란 글씨가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보시면 실질적인 위탁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탁법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 외관이 부여된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본 판결 내용처럼 위탁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의 부동산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피고가 처분청이 원고 정비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가지고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게 첫 번째 판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건의 주택이 과연 266호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그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용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차피 밀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에 보십시오. 2020년 6월 1일 그때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요. 이 사건의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2020년 6월 1일 현재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이 사건의 주택 중에 상당수가 그 266호 중에 아까 161호였나요? 상당수가 이미 단전이라든가 단수가 된 상태였고, 거주자들도 어떻습니까?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퇴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해서 우리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제21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중에 21호 남욱에서가요. 도정법 24조부터 28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주택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토지 52,7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토지가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에서가 참 이게 말이 이 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토지가 자 보시면은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중에 이때는 당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이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19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서가요, 우리 그 조특법 제104조의 19 2항에서가 이러한 과세특례, 즉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도에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15일간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의 납세자는 이렇게 합산 배제를 하려고 하면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의 토지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되는 강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비조합이죠. 원고가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19 2항에 따라 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청에게 이 토지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19 제1항에서 정한 우리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 배제가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의 처분청이 당의 원고에게 즉 정비조합에게 이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안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우리 좀 안타까운 사안에서 이제 판결 내용을 이런 내용을 더 넣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 신설된 이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제6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잖아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그런 신고해서 결정된 세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부칙에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부칙 이제 1918 19189호 2022년 12월 31일 이제 그 나온 부칙 조항인데요. 이 부칙 조항인 경우에는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5조에서가 제3항 제1항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45조 1항이 준용되는 경우 개정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어떻습니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납세제 정비조합이죠. 정비조합인 원고가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정 청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좀 이제 안타깝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후미에 요런 조항도 넣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요 조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빼도 되는데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칙 조항이고요.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정부부가 결정 세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정 청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이제 그 앞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그 조항도 이제 국세기본법 45조의 2 제2항에 이제 두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45조의 2에 따라서 그 6항에서가 지금 이렇게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칙으로 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안도 제가 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까지 넣으면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판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냐? 납세자가 우리가 이 사안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19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제2항에 따라서 그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어떻습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1일 그 사이 15일간 내에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 최초 연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니까 좀 낫죠. 자, 첫 번째, 신탁에 대한 그 내용. 두 번째, 이 사건의 주택이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의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목조목 원고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 내용을 압축해서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침체되고 많이 내려앉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잖아요. 항상 종합부동산세에는 이제 그해 이제 말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세목이다 보니까 연도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갖고 많이 이제 다투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2025년 제가 정초부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과연 이 재개발 조합인 경우에 이렇게 재개발 조합 쪽으로 넘어간 이 토지가 과연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판가를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거하는데 그게 이제 과세 기준, 그 철거해서 3년 이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얘기해드렸고,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약 15일간 거쳐가지고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5년간의 이제 어떻습니까? 주택법에 따른 이제 사업 승인을 이렇게 얻을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을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1일 사이 15일간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얘기까지 제가 덤으로 양념을 쳐드렸고, 마지막으로 부칙이 개정된 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그 아까 종부세 부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칙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납기일이 이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정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종부세는 우리가 정부 부가 결정 세목이잖아요. 신고하는 그런 세목이 아니다 보니까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여러분에게 토지나 건물이 이렇게 정비조합에 귀속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 도시정법에 따른 재개발 조합이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그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과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 사안을 우리가 실제 사례를 갖고 여러분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곁들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